자, 이번 주 벌써 이제 식품위생 관계 복교 두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그 제3장 그렇게는 식품위생법이 이제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3장의 기구와 용기 포장 중에서 제 8조 9조 이렇게 본다면은 8조 같은 경우에는 유독기구 등의 그 판매를 한다든가 사용은 금지하라는 그런 그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 혹은 묻어있는 인체 건강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가 용기 포장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떤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나 용기 포장을 판매하거나 혹은 판매할 목적이 로 수입, 제조, 저장, 운반, 진열한다든가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8조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제 9조 같은 경우에는 이 식품을 담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있어서 제 9조 1항과 제 4장을 본다면은 1항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준 및 용기 포장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이나 혹은 기구 및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서 고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시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들은 제조 방법에 대한 기준이나 혹은 또 기구나 용기 포장 그 원질에 관한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준 규격은 잘 살펴보고 필요한 영업에 사용하는 그 기준에 맞는 그러한 용기나 포장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2항과 3항인 경우에는 2항은 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와 같은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수출할 기구 및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1항이나 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즉 우리가 수출하는 경우에 그 수입을 하는 그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를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항인 경우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라든가 용기 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서 제조하여야 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나 용기 포장은 판매를 한다든가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기구나 사용하는 기구나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규격과 같은 것들은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적합한 아니면 허용구 전치 내에 어떤 명출되어져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나오면 안 되는 기준과 또 허용량을 정해서 허용 기준치에서 적합한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기구나 용기 포장을 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되어져 있고, 이 제3장에 3장 구조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과 규격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죠. 좀 전에 설명드린 것들을 제가 풀어서 이렇게 보통 법제처에 들어가면은 식품위생법을 치면은 여기 해당되어지는 사항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리는 1번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은 고시를 하고, 또 사항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2항과 3항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서 위반 사례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어 놨는데, 기준 규격이 맞지 않는 기구를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PVC, 폴리비닐클로라이드라는 그런 가소제, 그러니까 이러한 가소제라고 한다면은 플라스틱 용기를
이렇게 탄력성 있게 잘 성형을 하기 좋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가소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소제 용출 규격을 초과하는 이 호수를 주류 제조에 사용한 사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만들어진 술들이 이 호수를 통해서 결국은 병입이 된다든가 뭐 통에 넣는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종이팩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이 호수인 경우가 실제적으로 가소제의 양이 기준치 이상이 나온다든가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지겠죠. 그러한 경우는 절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무 이렇게 PVC 가소제를 사용하는 이 PVC 호수와 같은 것들은 꼭 필히 시험 성적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표를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의 식품 뭐 주류, 식품, 물 뭐 무엇이든지 간에 들어서 여기에 닿았을 때 이러한 것들의 가소제가 만약에 식품으로 이행이 되었다면은 이거는 그 제품 자체를 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제품을 담아서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주류가 PVC 호스를 통해서 이송될 때에 가소제가 제품으로 용출될 수가 있어서 기준 규격에 적합한 호스를 사용을 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반 사례를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호스를 사용했을 때 위반하는 경우라면은 이제 지금 제3장 식품위생법 제3장 제9조를 위반하는 사례라가 법적인 근거 조항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은 마찬가지로 유독한 기구 등의 판매는 사용을 금지를 해라 해서 좀 전에 그 PVC가 그 가소제가 많이 들어있다든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든가 그럴 때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혹은 묻혀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라든가 용기 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으면은 해로운 영향을 끼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라든가 용기 포장을 판매를 한다든가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법 제4장에는 표시기준이 있어요. 표시기준인데 10조, 11조, 11조 2항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18년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되었는 것들에 대한 거는 말 필요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은 요 식품의 그 표시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 표시 조항이 있습니다. 6조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거라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보면은 여기 지금 표시에서 참고사항으로 10조는 삭제되었다. 이하 모든 표시에 관한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 이관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영양 표시 대상 식품도 삭제를 했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도 삭제를 했는 2019년 4월 25일 삭제가 되었습니다. 규칙, 시행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영양 표시는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 등이란 별표 사의 식품 등을 1항에서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도 영양성분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를 통해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트륨 함량을 표시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트륨 함량은 말씀드린 대로 요 위로 올려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미식품에 포함되어져 있는 면류 중에는 뭐 유탕면, 국수, 냉면과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나트륨 함량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유탕면이라면은 기름에 튀긴 거 있죠. 뭐 라면 같은 건 유탕면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국수, 냉면. 그 다음 적석 섭취식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식물 원료를 사용해 가지고 식품이나 첨가물을 가하고 제조 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 가열이나 조리 없이 바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을 적석 섭취식품이라고 한다면은 그 적석 섭취식품 중에서 햄버거라든가 샌드위치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을 비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보면은 기준이라든가 또 아니 여기 보면은 표시 또는 광고 심의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것들은 뭐 특수용도 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제외가 되어지는데 10조나 13조는 삭제를 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죠. 청일로 인정한 식품이란 다음을 말한다 해가지고 조미식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유탕면, 국수, 냉면, 즉석 섭취 식품 중에서 또 햄버거라든가 샌드위치, 그 다음에 법 6조 2항에 따르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단위 도안 등의 표시 기준이나 표시사항, 표시 방법은 이런 식약처장이 고시를 해서 정할 수가 있다. 정해서 고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도 제7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의 기준을 보면은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제처에 들어가면 식품위생법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법 제7조 2항에 보면은 별표가 같이 따라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제10조를 보면은 표시라든가 광고 심의 대상 식품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특수용도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인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라든가 광고 심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광고 심의가 적합이 나왔을 때는 사용을 할 수 있겠고, 특히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심의를 올렸는데 뭐 이렇게 부적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완이 나온다, 수정 보완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새로 수정을 해서 이런 광고 심의를 받아서 적합이 될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과대 표시를 한다든가 허위 표시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이 식품을 먹으면은 뭐 어떠한 데 치료 효과가 있다라든가 어떤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준다가 아니라 혈행 개선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어떤 과대 광고가 되고 과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또 제12조 2에 보면 유전자 변형식품을 이렇게 표시하라. 12조에 육류, 쌀, 김치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것들은 삭제가 되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국립품질 농산물 품질 품관원이라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다 가져가서 다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 관할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이관이 되어서 그거는 12조는 삭제가 되고, 12조 2항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서 재배, 육성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서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이하 유전자 변형식품 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를 변형한 식품인 것을 꼭 표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제조 가공 후에 이 유전자를 변형했는 DNA 또는 변형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없어진다든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해서도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 1항에서 보면은 표시해야 될 유전자 변형식품 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혹은 판매를 한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유전자 변형을 한 그런 인정 원료로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는 대두라든가, 대두를 사용해서 이 대두를 사용해 가지고 콩기름을 짠다든가, 또 GMO 옥수수 같은 경우 다 물론 표기를 해야 되겠죠. GMO 옥수수를 가지고 옥수수 기름을 이렇게 짠다든가, 또 아니면 면화를 가지고 면실류를 착유를 한다든가, 카놀라도 카놀라유, 사탕무, 알팔파, 감자와 같은 것들은 GMO로서 인정되는 원료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꼭 유전자 변형식품인 것을 표시를 해야 돼가지고, 이런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은 결국 식품위생법
이렇게 제4장 표시 기준의 12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법적인 용어는 바로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생명 여기 있죠. 그죠? 표시가 없다든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표시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약청의 고시를 본다면은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 변형식품 또는 유전자 변형 무엇을 포함하는 식품이라고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유전자 변형된 무엇으로 표시, 이렇게 꼭 식약처 고시를 보고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위생법에 위반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GMO는 꼭 GMO 변형, 유전자를 변형한 식품이라는 것을 꼭 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12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전에 그냥 자료 없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 특히나 이 보면은 육류, 쌀, 김치류의 원산지에 대한 표시는 삭제가 됐다고 그랬죠. 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관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모두를 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관리를 만약에 뭐 명절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감시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는 품관원에서 바로 나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위반했다는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물리게 되겠습니다.